자, 대선 공식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가 화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이렇게 또 우렁차십니다, 오늘. 지금 저희 평내 호평역 앞에서 지금 인사하다가 전화 받았습니다. 야, 예전 좀 제 개인적 기분인 것 같기도 한데 지난 대선하고도 다르게 바로 바로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로 가셨네요. 네, 저희는 지금 예. 당이 얼마나 텐션을 주시냐면 각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 포함 지역위원장들의 동선을 1시간대로 보고하라. 그래서 정말 잠시도 실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총선 때 그 득표율하고 대선 때 득표율 비교해서 뭔가 하겠다 당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해야 됩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긴장되지만 저는 원래 미친 듯이 뛰는 스타일이라 그렇지만 저도 긴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에 없었던 특히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되면 기득권화 되거든요. 그래서 좀 슬슬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아주 당이 텐션을 강하게 해서 이번엔 정말 아마 곳곳에서 민주당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물 공개가 됐는데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파란색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빨간색 삼각형이 있던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 화합입니다. 화합. 우리가 그건 이런 뜻입니다. 내란 종식. 그러나 끝내고 나면 화합. 종식 시키고 화합하자. 네. 그래서 길게 조금입니다. 빨간색 삼각형이 조금 더 크면 어떠냐 이런데 좀 작기는 작아요. 작아야 합니다. 작아야 됩니까? 지금은 작아야 합니다. 화합은 하지만 약간 그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화합할 생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종식이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서도 그거 뜨고 있긴 한데 테러 대응 전단팀 구성 요거는 많이 눈에 띄거든요. 일단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서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보내주는 메시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다 지도부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명 대표 신변 보호에 소홀하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민 여러분 걱정 충분히 공감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대선 지면 저희는 다 죽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물리적으로. 이재명 후보부터 당장에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유세반이 그리고 전체 총괄하는 총괄팀 상황실에서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님 이제 내려오셔서 시민 속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지금 후보님이 시민들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통은 유세를 하면 후보가 이제 도착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 없앴습니다. 아예 안 합니까? 동선을 최소화해서 후보가 도착하면 바로 연설하시고 바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후보님은 그 국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왔잖아요. 죽음을 딛고 시대의 어둠을 딛고 후보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손잡고 싶어 하시고 이 마음이 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이 그리고 제가 지금 후보님께 공개적으로 요청드립니다. 후보님 사랑합니다. 시민들은. 후보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제보도 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보가 있긴 한데 제보들 들어오는 즉시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그리고 그게 다 시민들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랑이며 염려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호도 2중, 3중 상겹으로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왜 고층 빌딩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그것도 OP가 다 배치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광화문 일대 혹시 가신 분은
그 고층 빌딩 옥상에서 지키고 있는 거 봤을 겁니다. 특공대가. 예. 다 될 예, 것이다. 어쨌든 만전은 다하고 있다. 그러나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음흠. 말씀드립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얘기 계속 하셨는데 재판 네.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선거부터 그렇지만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2018년부터 겪은 예. 그게 정치 검찰의 탄압으로 인한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 다 무의미한 재판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내용도 없어요. 예. 예, 그리고 대장동 같은 경우 재판부가 대장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얼마나 허술하게 오직 이재명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예, 저는 구속이 목표였다고 봅니다. 구속이 목표인데. 예. 그래서 체포 동의안도 치고 했지만 그게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정치 재판은 사실 정무적으로도 중단되는 게 옳지만 예,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가 되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금고 받을 내용이 아니면 예,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안 되죠, 후보자는. 예, 법 조항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재판도 중지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 헌법 84조에 따라 맞습니다. 네. 그 마지막 뭔가 고비였던 게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인데 그 이후에 네.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고요. 26일 날 예, 결국은 예.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열립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보수적인 법관들이 네. 전국 법관 회의를 열 정도로 조희대의 행태가 심각하게 네.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이것의 확인이고요. 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조희대 사퇴를 뭐 결의한다거나 이러기를 기대하지만 예, 그렇게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놨다가 민주당에서 그거는 보류한 것 같고요. 네. 청문회가 14일 이제 네. 얼마 있다 열리는데 네.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보통 청문회랑 같이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청문회가 진행되면 나와야죠. 법을 지키셔야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스스로 윤석열의 하수인 역할로 법원을 전락시켰다. 그리고 이게 사법 쿠데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탄핵을 보류한 것은 사실 모든 것이 이재명 후보 지키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5월 15일 날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재판이 예고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게 사법 쿠데타의 연장이다 이렇게 봤는데 저희가 세심하게 이제 일정을 짰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법원이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뤘기 때문에 예, 굳이 대선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그런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출석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그래도 사법부 수장인데 네. 대법원장을 이렇게 국회에 부른 게 맞냐, 또 전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늘 본말 전도인데요. 네. 그럼 대법원이 국민 50%가 지지하는 후보,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런 식으로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이렇게 신속하게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그렇게 파기환송하는 전례는 있었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아마 거의 또 공수처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할 것 같고 지금 벌써 배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될까요, 바로? 네. 공수처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제 주장이 우리가 180석 했을 때 21대에서 공수처를 강화했어야 된다. 그때도 저는 공수처 강화를 주장했거든요. 그때 공수처를 한 200명쯤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검사 숫자가 나오나. 그나마 검사 숫자도 적은 데다가 윤석열, 그 한덕수, 최상목이 검사 임명을 안 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공수처를 비난할 처지가 못 됩니다. 정치권 전체가, 정부도 그렇고요. 그러나 의지는 있어 보이고 사실 검사 한 명이 미친 듯이 달려들면 또 못할 바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제가 공수처 사법 발의했거든요. 그렇습니까? 공수처 사법. 네, 공수처 검사 300명으로 늘리고 공수처에 내란 및 외환죄 수사권 주고 그리고 검찰의 기소 독점권
기소청이 되더라도 기소 독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없애고 공수처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영장 청구권 주는 법. 그리고 공수처장을 뽑을 때 3분의 2 절대의결 정족수를 적용하니까 늘 네. 공수처장을 제대로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과반으로 바꾸는 절반으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법입니다. 사법. 이것도 네. 뭐 정부가 이제 바뀌면 뭐 네. 거부권 행사 같은 거 없으면 통과도 가능하겠네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공수처를 강화하겠다. 그런 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보께서. 자, 국민의힘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정말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는데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그렇게 막 교체하는 모습 새벽에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홍준표 전 후보가 아주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쳐도 곱게 미쳐라. 홍준표 후보 말입니다. 예, 맞아요. 그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야, 결국은 뭐 전당원 투표를 했는데 이것도 사실 반대가 나올 거라고도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국은 부결시켜 버렸어요. 혹시 정광훈의 힘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건 추측성 부분이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광훈 목사 쪽에서 국힘에 많은 당원을 가입시켰다는 소문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나 긴가민가 하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번에 김문수 후보 뒤에 정광훈이 있다. 이런 판단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투표는 당원 투표도 적극적 투표층이 누구냐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적극적 투표층에 혹시 그쪽이 많았나? 이런 추측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결될 거라고는 막 상상도 못했던 것 같거든요. 이런 게 부결된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처음 봤어. 이게 찬반 나오면 대부분 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영세, 권성동, 쌍권총 이 두 분은 다 정계 은퇴하셔야죠. 네, 그리고 권성동 님은 뭐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있는지 체리 따봉의 힘이 아직도 작동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후보 예비 후보였죠. 한덕수 전 총리 선대위원장 제안했는데 이걸 수락할까요? 아직까지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요. 논의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덕수 후보. 이 상황이 할 생각이 있고 정말 국민의힘에 충정이 있으면 논의하겠다 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국힘은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본인들은 위기의 수렁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한덕수란 분의 진정성 같은 거는 정말 토리에게나 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토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끌다가 뭐 하건 말건 국민들이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도부에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자리에 있고 또 뭔가 사퇴도 하고 친윤들 좀 나가라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내에서. 근데 선거 얼마 안 앞두고 이걸 바꾸는 것도 가능할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니, 비대위원장을 뭐 젊은 국회의원으로 할 모양인데요. 젊은 국회의원도 젊은 국회의원 나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보수의 가치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어제 뭐 그런 기사가 따서 쭉 보니까 정말 왔다 갔다 하고 보수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될 분이라 정말 국민의힘은 한동안 혼돈에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응징부터 받으십시오. 국힘은. 응징. 지금도 내란숙의 윤석열이 1호 당원이세요. 그런 정당이 무슨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냅니까? 그 윤석열 얘기했으니까요. 말씀 좀 해보면 전환길 뉴스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냈습니다. 메시지 낸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나는 건재하다. 나와 김건희는 건재하다. 우리가 실세다. 그리고 이것은 대국민 메시지라기보다는 국힘에 대한 메시지. 국민의힘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봐야 됩니까? 라고 봅니다. 나 1호 당원 절대 탈퇴 안 한다. 이건 내 선거다. 이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저게 선거에 유리할지도 의문인데 왜 갑자기 호소를 하고 또 전환길 거기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극단적 편향 상태에 빠진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애초에 왕자 새기고 나왔을 때부터 나는 다 옳고 짐이고 국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라 김건희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를 반국가 행위로 보고 본인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를 반국가 행위로 보는 그 사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국가에서 민주시민들이 참고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메시지나 이런 상황이 뭐 지지자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 나머지 국민들이 이것을 좋게 볼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속으로 김문수 후보도 속으로는 왜 저러실까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역시도 좀 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고 이미 국힘 국회의원 한 명이 빠지라고 거의 입을 다물라 이런 수준의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면 이런 메시지 봤을 때 앞으로 뭐 선거운동 그런 데도 메시지 내고 나오고 뭐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김건희도 출연할 수 있을 거라고 김건희도 생각합니다. 출연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내란범들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지기현 판사에게 다 몰리는 것 이거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기현 부장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3차 공판이 열립니다. 오늘은 출석 모습까지 막 공개가 될 것 같은데요.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 포토라인은 안 세울 것 같습니다. 포토라인은 안 세울 것 같고 저는 그 윤석열의 계산은 자기가 본인이 등장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조금 너무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저 나오는 다르고, 그 아크로비스타 갔을 때 이기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또 그런 말씀 했었죠. 박정환 대통령이 이긴 겁니까? 그래서 지금 홀로 천상계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뭔가 현실하고 뭔가 이렇게 구별이 제대로 안 된다, 윤석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통일 대통령의 꿈도 부부는 계속 꾸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결과론적 얘기긴 하지만 만약에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계속 구치소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 구치소에 있을 테고 우리가 이런 험한 꼴 안 봐도 되는 것이죠. 근데 선거에는 뭐 이거는 질문이긴 하지만 민주당한테 더 유리하거나 뭐 더 좋지 않습니까? 윤석열 나와 있는 게. 저희는 워낙 국힘 쪽이 지금 뭐 토리판이고 그리고 워낙 국힘의 열성적 지지자들께서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조금 윤석열에게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뚜벅뚜벅 그냥 이재명 후보가 위기 극복에 강한 후보이고 사실은 죽음을 딛고 시대의 어둠을 딛고 국민과 함께 국민 후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 유세 장면 보면 이게 DJ 때와 노무현 대통령 때와 문재인 후보 때랑 달라요. 거의 국민들이 일체화된 감정. 죽었다 살아난 어른들은 죽었다 살아난 내 새끼가 돌아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났지. 비상계엄 때 같이 죽을 뻔했지. 근데 우리 같이 살아났지. 이런 일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후보라고 저희가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 후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돼서 내란 종식하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회복의 첫걸음인 걸 아시기 때문에 민생부터 살리시고 그로부터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냥 국민 통합 얘기하면 그건 정치인들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민생이 최소한 회복되거나 회복될 조짐을 보여야 국민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다 지금 지역구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네, 겁니까? 후보를 수행하시는 일부는 빼고 다 지역구 돕니다. 야, 지난번에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완전 바뀌는 느낌이네요. 저희가 2022년에 정말 그 빈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그래서 정말 지지자들의 분통이 터졌습니다. 근데 21대 민주당과 22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 대표인 22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운영하듯 경기도 운영했듯 그렇게 민주당을 운영했기 때문에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회의원답게 뛰고 있고요. 과방위의 경우 저희가 5월 8일 날에도 SKT 해킹 청문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야무지게 따박따박 모든 의원들이 과거에는 그 거대 기업의 대표가 나온 국회의원들이 쩔쩔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봐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 안 그랬습니다. 다 따박따박 따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유심보호 서비스 100% 해냈잖아요. 감사합니다. 다 강제해갖고. 그리고 위약금 면제 문제도 저희가 선거 때문에 과방위 청문회를 못 열어서요. 제가 TF를 구성하고 내려왔습니다. TF에 각방 보좌진들하고 해서 지금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계속 남양주에 계시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저는 남양주 돌다가 방송은 나갑니다. 방송은 나오셔야죠. 방송도 알려주셔야 되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